네 번째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가 폐 곡선을 따라서 흐르는 그때의 에너지 값을 구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전선이 끊어진 쪽에서의 전기력의 에너지 값을 더하면 자기력이 생긴다. 전기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든다.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 네 번째 공식입니다. 좀 더 아름답게 좀 심플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데 다 그 녀석이 그 녀석인 내용이죠.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냥 감상만 하실게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고 증명하고 그건 우리 의사의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렉트리컬 커런트가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지는 어떤 폐곡 면에서의 전기장의 힘은 쿨롱의 법칙의 값을 입실론 제로로 진공 상태의 유전율로 나눈 값과 같다. 이것이 가우스의 법칙이죠. 이거는 폐곡면을 흐르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세면 끝날 문제죠. 그래서 이 면적을, 폐곡면을 적분하는 값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해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어떤 면을, 폐곡면을 지나는 자기장이 있는데 들어오는 자기력선과 나가는 자기력선은 항상 같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자기장의 힘은 항상 제로다. 그래서 자아는 없다. 전하는 있어도 자아는 없다. 세 번째는 어떤 자기장의 힘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즉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면 전기력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기장을 움직였더니 전기력이 생겨. 근데 네거티브 방향으로, 서로 캔슬레이션 하는 방향으로. 이게 패러데이의 법칙이고, 네 번째, 암페어의 법칙에다가 맥스웰의 법칙을 합친 거, 이 네 번째 공식, 암페어의 공식에다가 맥스웰의 공식을 합친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 네 번째 방정식. 얘는 뭐다? 어떤 폐곡선에 걸리는 전기력의 힘 1번과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여기하고 전선이 끊어진 이 부위에 걸리는 전기력의 힘 2번, 이 1번하고 이 2번을 더한 값, 얘가 암페어 맥스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고, 모든 전자기장을 만드는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들, EBD든 전부 다 이 공식을 쫓아가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을 좀 잘 봐주세요. 이 공식은 특히 여기 뒤에 여기 전선이 끊어졌을 때 여기 뛰어넘는 여기에 전자기파의 흐름의 에너지 값을 구한 거잖아요. 얘는, 그죠? 이렇게 전선에 있는 거는 우린 관심 없고 그건 알겠고, 얘 말이에요. 얘. 여기 공식을 좀 보세요. 입실론 제로 뮤 제로를 곱했네. 유전율하고 투자율을 곱했어. 상수값이죠. 이 제로라고 하는 거는 진공에서의 값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장을 시간으로 변화를 확인한 거죠.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흐르는지를 에다가 입실론 값, 뮤제로 값을 곱한 값이 요 끊어진 전선과 전선 사이를 끊어진 요 부위에 걸리는 전기장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보셨죠? 이 뒤에 공식은 선생님들이 아시는 파동 방정식입니다. 파동 방정식이 이 방정식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맥스웰 선생님은 이 공식을 만들자마자 단 한 방에 내가 만들고 있는 전자기파에 관한 공식 중에 이 네 번째 공식으로부터 파동 방정식이 같다는 그런 가정을 하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파동 방정식에 속도가 나오는 부위가 있거든요.
요 속도가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요 속도가 파동 방정식에서 어떻게 표시되냐면 1 오버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이렇게 표현돼요. 파동 방정식에 파동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파동 방정식에서 어떻게 유출이 되냐면 이렇게 유출이 된다고. 1 오버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이거 어디서 봤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공식을 구해보면 V는 1 오버, 왜 루트 씌우나 마나죠? 아래만 루트를 씌웠어요. 파동 방정식을 풀면 파동의 속도는 1 오버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둘 다 상수값이잖아요. 그죠? 상수값입니다.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과 투자율이니까 그거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전자기파의 속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나와요. 이건 뭐 수학이나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봐? 전자기파는 파동 방정식을 따르죠. 사인 웨이브를 따르니까. 그런데 그거의 파동의 속도를 구했더니 1 오버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네. 그거 계산했더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네. 빛의 속도랑 같은데 혹시 빛이 전자기파 아닐까?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자기파 빛의 속도 혹은 전자기파의 속도가 단서가 없어요. 이 단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도가 1 오버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라니까요. 그냥 상수값이에요. 전자기파의 속도는 상수야. 변하지 않아. 변수가 아니고 전자기파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속도는 상수야. 변하지 않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야. 이건 뭐예요? 광속이 불변해요. 광속은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광속은 늘 광속 불변이야. 언제나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모든 속도는 상대적인데 광속만 불변이야. 그래서 패러데이 선생님이 그리고 맥스웰 선생님이 만든 이런 또 가우스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런 공식들 맥스웰 방정식이 나온 그리고 정리되었던 1800년도 후반으로부터 수십 년 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여기서 이상한 생각을 해내죠. 뭐냐면 야 전자기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랑 같은데 빛의 속도가 항상 상수라고? 이상한데? 왜? 어떤 비행기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 날아가는 애가 있는데요. 저는 2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 뒤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빛의 속도로 가고 있고 저는 빛보다 좀 늦지만 어느 일정 속도로 쫓아간다고요. 쫓아가고 있는데 얘가 날아가면서 측정했더니 그러면은 차이만큼만 측정이 돼야 되잖아. 얘는 이렇게 그리고 빨리 가고 얘는 그거보다 이만큼 빨리 가면 이 차이만큼만 내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얘 앞에 있는 애를 또 측정을 했더니 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니까요. 빛의 속도라니까 걔는. 아무리 내가 쫓아가도 그 녀석은 계속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야.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광속 불변의 법칙을 생각해내시고 1900년도 초반에 상대성 이론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타이니 형은 과학의 역사는 맥스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표현을 해요. 굉장히 많은 모멘텀, 모티베이션 했던 공식이 이 맥스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